서울의 아파트값이 치솟고 각종 규제가 집중되며 빌라 매매 수요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녀와 친척의 지원이 줄어드는 추세가 계속되며 60세 이상 고령자의 73%, 생활비를 직접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맹점 수수료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카드사 CEO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자리에서 관련 논의 배제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올해 3분기까지 대기업들의 투자 금액이 지난해보다 8조 원이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올해 서울에서 매매 거래된 주택 2건 가운데 한 건은 빌라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천정 부지로 치솟고 있는 아파트값과 아파트에 집중되고 있는 규제, 또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 등이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한국부동산원 주택 유형별 매매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의 빌라 매매 건수는 약 5만 2천 건으로 집계됩니다. 이는 같은 기간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주택 매매 건수의 약 49.5%에 달합니다. 2006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1월부터 9월 기준 역대 가장 높은 수치로 지난해 36.7%보다 무려 12.8%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서울 등 일부 전셋값이 높은 지역에서 전세 대신 월세로 떠밀리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주택 수급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 수급 지수는 110.6포인트로 전월 대비 0.6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반대로 매매 수급 지수와 전세 수급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업계에선 전세 대출 규제로 갭 투자 등 투기 수요를 막는 것은 바람직한데 이 과정에서 일부 실수요 전세입자가 월세로 내몰리며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7명이 넘게 생활비를 직접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통계청이 공개한 2021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고령자 중 72.5%는 본인과 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2011년 이후 본인과 배우자 부담과 또 정부 사회단체 지원이 늘고 있는 반면에 자녀와 친척 지원은 줄어드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생활비의 지원뿐만 아니라 60세 이상 고령자의 대부분은 현재 자녀와 따로 살고 있다고 답했고 설문자의 77.2%는 향후에도 따로 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발표를 앞두고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카드사 CEO들을 만났습니다.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의 수수료 인하 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고 위원장의 입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정작 관련 얘기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오늘 서울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사 등 여신 전문 금융회사 CEO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앞서 카드사 노조들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 관련 총파업을 예고해 오늘 간담회에서 수수료 인하에 대한 당국의 방향성이 제시될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나 업계 예상과 달리 여전업계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만 이뤄졌고 정작 수수료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전업계는 감천인재 일제 등 핀테크와의 치열한 격전지 한복판에 서 있는 만큼 다른 어느 금융업권보다 혁신의 필요성이 큽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시 도입되는 지급지시 전달업을 카드사에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기존 신용체크카드 서비스에 더해 계좌이체에 기반한 송금 결제 서비스를 결합함으로써 종합 페이먼트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카드 캐피털사가 생활 밀착형 금융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금융당국과 카드사 노조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관련 소통에 나섰습니다. 카드사 노조 관계자들은 금융위원회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도입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됐으며 이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상황이니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결과는 이달 말에 발표되며 이에 따라 카드사 노조의 총파업이 결정납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올 3분기까지 대기업들의 투자 금액이 지난해보다 8조 원이 넘게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오히려 미래를 위한 투자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기업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올 3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336개 기업 실적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올 3분기 누적 투자 금액은 약 124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3%가 증가한 액수로 업종별로는 IT와 전기 또 전자가 작년 대비 투자액이 12조 원이나 증가해 가장 많이 늘어났고 기업별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 SDI의 순으로 투자가 증가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이 된 지 벌써 보름이나 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2년 동안 침체됐던 내수 경제에 조금씩 활력이 생기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택시나 유통업계 등 소비 활성화가 된 산업이 있는 반면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고 나서 오히려 침체기로 빠지고 있는 산업군도 생기면서 희비는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산업부 김수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외식업계 상황이 심각했어요. 시간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때요? 외식업계 매출은 좀 회복이 되고 있습니까? 네, 요새 혹시 밖에 나가보셨나요? 예, 종종 이제 저도 밖에 나가고 있는데 확실히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손님들도 많이 찾아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외식업이 이제 위드 코로나의 수혜 업종 중 하나로 꼽혔는데요. 한국신용 데이터에 따르면 외식업계는 10월 대비 이번 달 매출이 8%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주점의 매출이 2주 사이 37% 이상 뛰면서 밀린 술을 마시는 이른바 보복음주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실히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면서 소비가 호재를 맞은 상황인데요. 인구 이동량은 코로나가 없던 2019년과 비교했을 때 다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연말 특수까지 고려하면 소비 진작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란 전망인데요. 하지만 이제 막 햇볕이 비추기 시작한 상황이라 2년 가까이 쌓인 적자를 해소하기엔 아직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요. 이 며칠 사이에 손님이 조금 늘었다고 그동안의 적자폭이 그동안의 빚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지원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직격탄을 맞았던 것이 여행, 공연업 쪽인데 이쪽은 상황이 어때요? 확실히 활기가 도는 모습입니다. 빅데이터 전문기업 TDI에 따르면 국내 대표 여행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이용자 수가 여름 휴가철이 지나면서 두 해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위드 코로나 시행 후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번가에 따르면 국내 숙박 카테고리 거래액은 전달 대비 88%, 국내 항공권은 43% 증가했습니다.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도 상승하면서 해외 항공권은 111%, 해외 여행 상품은 589%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행업계는 위드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해외여행의 수요가 폭발할 것을 대비해 다양한 전략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인터파크의 지분 70%를 인수한 야놀자는 여행 스타트업 발굴에 200억 원 추가 투자를 했고요. 여기어때는 200여 명 신규 채용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분위기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야외 활동이 늘어난 만큼 공연계도 활기가 돌고 있는데요. 티몬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문화 관련 티켓 매출이 전년 대비 37배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뮤지컬이나 연극은 95배, 어린이 가족 공연은 13배, 전시 체험 행사는 8배 늘어났다는 설명인데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가면서 공연장 내 좌석 제한 조치가 완화되고 백신 접종자 대상 할인 혜택도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근데 또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명함이 있을 텐데 위드 코로나 시행되면서 고전을 하게 된 업종도 있습니다. 대면 활동이 많아지고 온택트, 컨택트 하다 보니까 배달 수요는 좀 줄어들었다라는 얘기 있는데 이쪽은 어때요? 네, 위드 코로나로 돌입하면서 오히려 찬바람이 부는 업종이 있는데요. 예. 바로 배달업입니다. 그간 거리두기 특수를 가장 많이 누렸던 업종인데요.
빅데이터 분석 업체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직후부터 지난 12일까지 배달 어플인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3사의 사용자 수는 지난달 같은 기간 대비 7.3% 줄었습니다. 약 472만 7천 명이 줄어든 수치인 건데요. 특히 지난 8월 한 달 사용자 수가 3,500만 명을 넘기며 정점을 찍었었기 때문에 더욱 감소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연말 특수 등으로 인해 배달보다 외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날이 추워지면서 줄어든 배달 수요가 다시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2년간 거리 두기로 인해 배달 문화가 정착됐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다 해도 때에 맞춰 수요가 늘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저효과도 지금 배달 쪽은 봐야 되는 거고 날씨 영향도 봐야 되고 트렌드 변화도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 같고요. 유통업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복 소비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어때요? 진짜 보복 소비 불이 붙고 있습니까? 네, 보복 소비 심리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위드 코로나 시작과 함께 쇼핑의 달인 11월 달을 맞이하면서 이커머스들은 역대 최고 실적을 거뒀는데요.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 진행한 11번가의 11절 페스티벌은 지난 11일 하루에만 2천억 원 이상의 거래액을 기록했고요. G마켓 등이 진행한 빅 스마일 데이에서도 판매량이 2억 개 넘게 이르는 등 상당한 호재를 누렸습니다. 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소비자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현대백화점은 11월 달 디저트 매출이 지난해 대비 50%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미엄 디저트 매출은 67%가량 늘어 위드 코로나 시행 후 방문하는 고객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신세계백화점도 지난 15일까지 아웃도어 장르 매출이 전년 대비 10%가량 늘었다고 밝혀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음을 증명했습니다. 백화점 업계는 위드 코로나에 발맞춰 연말 프로모션을 기획하며 특수를 노리고 있는데요. 롯데백화점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17일간 겨울 정기 세일에 들어가고요. 신세계백화점, 갤러리아 백화점 등도 같은 기간 정기 세일에 들어갑니다. 현대백화점 역시 지난해보다 겨울 외투 물량을 20% 이상 늘리고 390개의 브랜드 신상품을 최대 30%까지 할인에 나서는데요.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쇼핑 인센티브까지 제공해 방역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보복 소비하니까 굉장히 긴장하셨나 봐요. 예. 확진자를 저희가 더 긴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 3천 명이 넘어섰다라고 하는데 이러다 보면 5천 명 간다 얘기들 나오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늘고 있다 보니까 위드 코로나 이러다가 중단될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 찬물 끼얹는 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네, 지난 1일부터 저희가 위드 코로나를 시행을 했잖아요.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시행 단 2주 만에 시험대에 오른 모습입니다. 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중환자 병상은 80% 가까이 찬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정부는 어제 긴급회의를 열고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장을 소집해 추가 병상 확보에 속도 내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18일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의 방역 위험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세우는데요. 해당 기준은 향후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를 조정하는 데 참고될 예정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 발동 기준 중 하나로 제시했던 중환자 병상 가동률 75% 이상을 이미 넘겼는데요. 현재 의료 체계에서 대응 가능하다고 밝힌 위중증 환자 수의 마지노선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확진자는 3천 명을 넘어서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를 보였고요. 위중증 환자는 522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의료 현장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2단계로의 진입이 늦어질 수 있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실행을 해보고 2주간에 확인을 해본 뒤에 다시금 다음 단계로 갈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건데 쉽지가 않아 보인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선진국들이 있었잖아요. 위드 코로나. 이곳들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위드 코로나를 선도했던 유럽은 속속 이제 봉쇄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유럽 국가 중 가장 먼저 재봉쇄에 돌입했는데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지 48일 만입니다. 인구가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10,000명을 돌파하며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등을 제한하며 3주간 봉쇄 조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부 국가들은 봉쇄 등과 같은 강경책을 택하진 않지만 확진자 증가세를 확실히 의식하는 모습인데요. 생필품 오스트리아는 백신 미접종자에게 외출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생필품 구매와 병원 진료, 운동 등을 제외하면 백신 미접종자는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국외 사례로 볼 때 돌파 감염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백신 접종률에 집중하는 것 외에도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오스트리아는 최초로 지금 벌금도 지금 부과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유럽 쪽 상황도 좀 심각한 것 같고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들어오면서 다시금 일상이 좀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택시 잡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혹시 밤에 택시 잡아보셨나요? 최근에 택시를 타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공감을 못하고 있긴 해요. 예. 정말 밤에 택시를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제한이 풀린 영향이 큰 건데요. 실제 지난 6일 카카오티 택시의 호출 건수는 384만 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 직전 2주간의 호출보다 35% 증가한 수치인데요. 오후 10시 전후로 집중됐던 호출이 위드 코로나 이후에는 자정 전후로 수요가 옮겨졌습니다. 카카오티뿐만 아니라 우티, 타다 등 모든 모빌리티 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는 건데요. 심야 시간대에 택시 대란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 수요가 단계적 일상이 시작되고 나서 이전 대비 최대 100% 가까이 폭증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택시기사들이 영업을 그만둬 2년 전 대비 9.5% 줄어들었습니다. 연말에 택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서울시는 현재 내년 1월까지 개인 택시 부재를 한시적으로 해제한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모든 개인 택시가 휴무일이어도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택시 운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예, 위드 코로나 지금 보름이 지났는데 상황들 하나하나 짚어봤고요. 김수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년 상반기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3D 메디비전이 국내 최초 수의 교육 트레이닝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자, 이를 기반으로 메타 에듀버스 사업을 본격화해 K 에듀테크 위상을 공고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최첨단 수술 장비와 3D 영상 중계 장비, 수술 베드가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집도의의 초음파 검사와 수술 등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실습실입니다. 3D 영상을 통해 구현해 집도의가 양쪽 눈으로 보는 깊이감을 화면 그대로 생생하게 담아냅니다. 130여 명이 모여 생생한 수술실 현장에 대한 실시간으로 의견도 주고받을 수 있는 컨퍼런스홀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3D 메디비전의 종합의료교육센터 VGTC입니다. 실제 의료 현장과 같은 환경을 조성해 수의대생과 초보 수의사 등이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 플랫폼입니다. 반려동물 시장 급성장에 발맞춰 수의교육 시장 정조준에 나선 겁니다. 아시아에서 최대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K 수의를 내걸고 수술 재교육하는 아시아의 허브로서 재탄생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다가 저희의 제2 VGTC, 3회 VGTC를 설립해서 명실공히 수의계의 독보적인 트레이닝 센터로 자리 잡는 게 목적입니다. 비임상 시야로 노터스와 협력해 원활한 해부용 사체 공급 체계도 갖췄습니다.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실습 대상인 카데바 유통 문제까지 해결해 임상 실습 한계를 극복한 겁니다. 메타 에듀버스 사업도 본격화합니다. VGTC에서 생산된 실습 영상에 VR을 활용해 다양한 수의 교육 콘텐츠를 생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핵심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이란 점입니다. 저희는 원래 플랫폼 서비스 기업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컨텐츠를 NTF화 시켜서 인증을 하고 특화된 수의사분들이 인증을 바로 받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과 수술 등 수의학과 관련된 A부터 Z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거리와 시간이라는 물리적 제한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집도의의 시선으로 생생한 교육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겁니다. 2025년 글로벌 에듀테크 400조 원 시대가 점쳐지는 가운데 3D 메디비전은 K 에듀테크 대표 기업으로 내년 코스닥 상장 고삐를 바짝 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대만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D램 매출이 전분기 대비 11%가량 증가한 116억 8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 전분기보다 0.4%포인트 늘어난 44%를 기록했습니다.
2위를 기록한 SK하이닉스의 3분기 D램 매출은 전분기보다 7.5% 증가한 72억 2,500만 달러로 파악됐고 시장 점유율은 전분기 대비 0.7%포인트 줄어든 27.2%를 기록했습니다. 트렌드포스는 D램 가격이 올 3분기까지 꾸준하게 올랐고 출하량도 함께 늘었다며 그 덕에 대부분의 D램 기업 매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트렌드포스는 최근 D램 가격 하락세와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4분기 글로벌 D램 시장 매출은 이전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2022년형 공기청정기 비스포크 큐브에어를 출시했습니다. 이번 신제품에는 비스포크 AI 플러스 청정 기능이 새롭게 적용됐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도 10분마다 실내외 공기질을 분석 학습해 스스로 집안 공기를 정화합니다. 또 마이크로 에어 센서로 0.3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초미세먼지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스마트 절전 모드로 에너지 소비를 최대 32%가량 줄였고 무풍 청정 등 최신 기술이 대거 적용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살균 기능이 적용된 123제곱미터형 모델을 먼저 선보이고 나머지 모델을 오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골프 산업이 커지고 있죠. 특히 MZ세대가 골프장에 등장하며 가파르게 성장하는 모양새인데요. 늘어난 골프인을 잡기 위해 LG전자와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 업체 K골프가 손을 잡고 시장 공략에 나섰다고 합니다. 장민선 기자입니다. 시뮬레이터가 생생하고 선명하게 골프장을 구현해냅니다. 실제 골프장 못지않은 현실감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오늘 LG전자와 K골프가 손잡고 스크린골프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LG전자의 빔 프로젝터, 키오스크 PC 등 하드웨어 기술력과 K골프의 골프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를 접목해 고객에게 실감나는 스크린 골프 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LG전자와의 협업을 통해서 글로벌 판매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수가 있고 LG가 4K 프로빔을 개발함으로써 저희의 그래픽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실제 골프장에 나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LG전자가 K골프 스크린골프 매장에 도입하는 LG 프로빔은 최대 300형 크기 화면에 4K UHD 해상도를 갖춘 데다 촛불 6,000개를 동시에 켰을 때 밝기와 유사한 6,000한 시루멘 수준으로 실감나는 골프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골프 산업은 코로나19 시국에 해외로 못 나가는 수요를 흡수하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MZ세대를 중심으로 골프 입문자가 크게 늘고 스크린 골프를 하나의 놀이로 인식하면서 스크린 골프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골프장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접근성이 높아 실내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는 스크린 골프. 기업들도 현장감 있는 기술을 접목해 골프인 잡기에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K뱅크가 지난 8월 선보인 전세대출과 청년 전세대출 상품 대출 취급액이 2달여 만에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전체 취급액 가운데 2030 세대가 8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K뱅크 전세대출은 모든 절차가 비대면입니다. 또 서류제출 절차가 간소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평균 연 2%대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 금리를 제공한 점도 인기 요인으로 꼽힙니다. 우리나라의 명인들이 설 수 있는 무대는 사라지고 있는 분위기죠. 이런 상황 속에 국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왕실의 번영을 위해 추던 태평무를 선보이는 등 우리 문화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김수빈 기자가 그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화려한 한복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태평무. 다 같이 추는 단체 태평무에서는 장중하면서도 빠른 발놀림이 더 느껴집니다. 2021 대한민국 남산골 은빛축제 공연은 올해 5회째로 지난 16일 하늘극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작년 공연은 취소됐지만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서울시청 등의 협조로 시니어들을 위한 축제를 이을 수 있게 됐습니다. 숨어있는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골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굉장히 옛 것을 많이 간직하고 계시거든요. 지난달 열린 국악 경연대회에서는 시니어 계층을 포함해 학생 계층까지 비대면으로 참가해 국악의 부흥에 힘을 실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춤의 인연이라는 부제로 제92호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강선영류 태평무부터 승무, 훈령무, 한량무 등 명인들이 우리 전통춤을 보여줬습니다. 공연 중반에는 송재영 명창의 판소리까지 어우러져 우리나라의 한이 묻어나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전통문화 부흥에 애쓰고 있는 분들에 대한 시상도 이루어져 공로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보다 더 열심히 더 잘해서 전통 문화가 계속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명인들을 위한 무대가 점점 없어지는 현실 속에서 앞으로도 우리 전통을 잇기 위해 힘을 쏟을 거란 포부를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